반갑습니다. 환면톡 임대환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사 최빈출 기출문제, 필기 기출문제 1과목 직업상담학의 11번 문제입니다. 자, 역할사정에서 상호 역할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역할사정이에요. 사정의 기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물론 역할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상담에서. 그런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암기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죠. 왜? 선택지가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생들 있죠? 동생들은 어때요? 질문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동생들은 호기심 많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형아, 왜 역할을 알아봐야 돼? 우리가 왜 역할을 알아봐야 돼? 그래서 질문이 많은 동생,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많은 동생들은 질문이 항상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역할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그려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 계획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3번의 역할 위계구조 작성하기, 이게 아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사실 이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론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좀 또 깊이 있게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이론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하는 게 저도 많다 보니까 몸은 하나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12번 포괄적 직업상담에서 초기, 중기, 마지막 단계 중에 중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자, 이 포괄적 직업상담은 누가 주장했냐? 쿠라이티스 또는 크리츠라고도 하죠. 크리츠가 주장한 겁니다. 주장했는데요. 말 그대로 포괄한 거예요. 포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져온다는 거. 포괄한다는 거예요. 포괄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을 상담 단계마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론의 개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초기 단계가 있을 테고요. 중기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이 3단계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결 단계 때는 과연 뭘 할까요? 종결 단계 때는 결론 짓기, 행동하기, 이런 것들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우리가 회의할 때도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의사결정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적이고 행동적인 것들을 하겠죠? 그러니, 특성 요인하고 행동주의 이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쉽죠? 그 다음에, 초기 단계 때는 어떤 걸 사용할까요? 초기 단계 때는 우리가 관계 형성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담자 중심하고요. 내담자 중심하고, 그 다음에 발달적 상담을 사용한다. 심리검사도 좀 해야 되고 또 관계 형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초반부에 봤던 내담자하고 다르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신 역동적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러니 중기 단계가 정신 역동이 됩니다. 자,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의사결정적이고 우리가 실행하는 거, 그 이론은 특성 요인하고 행동주의 이론이 맞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정신역동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신역동적 접근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경우 사용하는 상당 기법은, 자, 이건 기즈버스와 무어가 제시한 내담자 정보 행동 이해 기법이에요. 9가지 기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법 중에 어떤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보기 지문을 봤더니요, 삭제하기, 이야기 삭제하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불확실한, 그냥 저는 옆으로 쓸게요. 교환은 세로로 썼지만, 불확실한. 그 다음에 불분명한, 제한적인 어투 사용하기, 이렇게 나왔어요. 뭐예요? 대강대강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대강대강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보의 오류예요. 정보의 오류. 정보의 오류예요. 그럼 정보의 오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겠죠? 정보의 오류는 전이된 오류에 속한다, 이 얘기예요. 전이된 오류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래요. 내담자들 와서 선생님 요새 취업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누가? 자꾸 물어보죠. 그 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뭐 잘못된 인간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전이된 거예요. 전이된 거. 오류가 전이된 오류라고 해서 정보의 오류, 한계 오류, 논리적 오류, 이런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정보의 오류, 즉 전이된 오류의 종류들이다. 종류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14번. 자, 내담자가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치료기법을 사용하는 상담 이론은, 자, 요거는 빈 의자 기법이 되겠습니다. 빈 의자 기법이고요. 빈 의자 기법은 게슈탈트 상담, 즉 형태주의 상담이죠. 형태주의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자,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형태주의 상담에서는 이제 자신한테 중요한 인물이어야 돼요. 중요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을 두고 어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표현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형태주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각기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15번. 자,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빈출이 많이 됐어요. 물론 빈출 문제 모음집이지만 그 중에도 빈출이 좀 많이 된 문제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은, 내용이 좀 길지만 결국에 뭐예요?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니까 뭐예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예요. 인지가 부족한 내담자예요. 그럼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가 어떤 거야?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이해가 안 되고요.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자기 분석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온 내담자들도 약간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담자들은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자신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현실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택지. 자, 1번.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을 해준다? 인지적으로 부족한데요. 지금 인지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안 된다고요. 근데 논리적 분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불안에 대처하도록 심호흡한다? 불안에 대처하는 건 사실 불안장애 환자한테 맞는 기법이 되겠죠. 4번. 사고를 재구조한다? 아니, 인지가 무너졌다니까요. 자, 그러니 3번이죠.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그 내담자가 깨닫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절하겠죠.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은유나 비유. 은유나 비유. 예를 들면 이제 은유나 비유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가 있어요. 상담 이제 사례인데요. 이런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매일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떤 사람 같은지 예를 들면 동화라든지 속담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예요? 그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식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담자가 거기다 힘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붙돋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미운 오리 새끼 동화책을 보면요. 처음엔 미운 오리였지만, 나중엔 어떻게 돼요? 백조처럼 우아하게 날아오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6번 갑니다. 자, 이렇게 쉬운 건데, 쉽죠? 쉬운 건데, 용어를 이렇게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환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환멘토가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점 읽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6번. 상담에서 비밀보장 예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비밀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상담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보장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안 할 때가. 안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내담자가 자살하려고 할 때 비밀 보장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린 상담사로서 양심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타인을 가해하려고 할 때, 안 되죠? 안 돼. 저 선생님, 저 오늘 기름통 들고 말이에요. 사람들 많은 곳으로,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그럼 비밀 보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때, 관계기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요구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감염병이 있을 때, 감염병.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아동학대하고 관련됐어요. 아동학대는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오늘 막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왔어요. 그러는데,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직업상담사는요, 상담사이지만, 내담자를 도와주는 상담사이지만, 사회적인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슈퍼비전을 받을 때요. 슈퍼비전이 뭐예요? 위에 상임 상담사님. 그냥 선배 상담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를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장님. 아니면은 우리 협회의 뭐 어떤 그런 윤리위원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받을 때 왜 받을까요? 그쵸. 상담사 자신이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위임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담사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비밀보장 예외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각한 범죄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밀보호 예외. 내담자가 자살을 실행할 경우 비밀보호 예외. 상담을 의뢰한 교사가 내담자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아니겠죠. 또 부모님이 내담자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아닙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건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번 갑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에 사용하는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진로 전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나의 내담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예요. 즉, 과거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지, 현재를 지향하고 있는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러면요, 자, 딱 정해봅시다. 우리 직업상담, 진로상담은 어딜 지향해야 되나요? 당연히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좋을 것을 지향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니 뭐예요? 우리 선택지는요, 전부 다 미래를 붙였을 때 적정한 답이 다 맞는 거예요. 아셨죠? 미래하고 연관되지 않거나 미래 방향성하고 조금 어긋난 각도, 그게 틀린 겁니다. 볼게요. 자, 목표 설정의 촉구, 뭐예요? 미래 목표 설정의 촉구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미래 계획 연습. 맞죠? 그 다음에 4번, 미래 진로 의식의 고치. 맞죠? 그런데 3번, 진로 계획의 수정? 아, 이건 아니죠. 그죠? 진로 계획의 수정, 요거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미래를 붙였을 때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뭐다? 진로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갑니다. 18번. 자, 일반적인 진로 상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반적인 진로 상담 과정은요, 과정은 우리 관진목계평으로 많이 여러분들 암기하셨을 거예요. 관진목계평. 그래서 관계 형성, 진단,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이렇게 가죠. 그런데 어떤 단계든, 이 단계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뭐예요? 목표를 기준해서 초기예요.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종결은 평가니까 종결이겠죠. 그죠? 되게 쉽죠? 초, 중, 종. 초기, 중기, 종결. 초기, 중기, 종결. 자, 분수령이 되는 게 뭐라고요? 목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뭐가 될까요? 자, 첫 번째 B,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은 이거 두 개를 묶은 거예요. 이게 A라는 거예요. 그죠? 아, B라는 거예요. B.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의 목표 설정,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 이게 유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6단계 있고 7단계 있고, 그래도 다 요 개념만 이해를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 정신분석 상담에서 내담자가 과거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현상은, 아까 뭐 물론 이론은 다르지만 비례자 기법하고 얘기했죠. 중요한 인물을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신분석에서 모티브로 가져왔다고 해도 되죠. 즉 내담자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상담자한테 옮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전이라고 한다. 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하나 더 연결해 보면, 상담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정신분석 상담에서 상담자는 텅 빈 스크린의 역할을 해야 된다. 텅 빈 스크린. 왜 텅 빈 스크린이 돼야 되죠? 텅 비어 있어야지. 비어 있어야지 내담자 생각을 잘 여기다가 전달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객관성을 두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두고 내담자 잘 그려낼 수 있도록 전이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20번 갑니다. 20번. 자, 코틀의 원형 검사 세 가지 원을 그릴 때 원의 상대적 배치에 따른 시간 관계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의 배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의 배치인데, 자, 요거하고도 연결돼 있죠. 과거, 현재, 미래였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을 그리게 합니다. 세 가지 원을 그리게 하는데요. 그 원에 붙어 있는 모양들을 보게 되면, 자, 원과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고립이라고 합니다. 고립. 이걸 고립이라고 해요. 고립. 원이 이렇게 있다면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과 원이 경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연결이라고 해요. 연결.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중첩된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 다음에 원 안에
어떤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이걸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 그래서 네 가지 배치가 있다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선생님 뭐 알겠는데 뭘 얘기를 하길래 원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취업 상담을 정말 많이 하면서 청년층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뭐냐면 선생님 자소서에 쓸 경험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미래 목표하고 지금 현재 경험하고 생뚱맞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연결은 뭐예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지요. 그죠? 연합은요. 좀 더 중첩돼서 연합고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그럼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회사에 어떤 뭐라고 하죠? 하청업체에 가서 알바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통합은 뭐예요? 통합은 그 안에서 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게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의미로 보면, 자, 1번 볼게요. 중복되지 않고 경계선이 접해 있는 원은 연결을 의미하며, 그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분적으로 중첩된 원은 시간 차원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완전히 중첩된 원은 시간 차원의 통합을 나타낸다. 2번 볼게요. 어떤 결도 접해 있지 않는 원은 시간 차원의 뭐예요? 고립을 의미한다. 완전성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그러니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이렇게 하면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해요. 그냥 아까처럼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떤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근데 그 친구 뭐해? 지금 CU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어. 자, 지금 현재 경험하고 미래하고 연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학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막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도 뭐 진로사정 미래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시간 전망하고 연결된 개념이거든요. 뭐 역할 사정이네. 코틀의 원형 검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환멘토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족하기도 한 강의를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하고 계속 같이 하기로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